자, 현재 시간은 7월 29일 1시 57분이고요. 오전 라이브 방송을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또 간밤중에 상승을 많이 해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올려드렸어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여러분들이 쉽게 해석할 수 있도록 좀 풀어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되게 재밌지 않아요? 이 사진? 이 사진 보신 분. 그래서 이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때문에 시장이 그냥 급발진을 해서 올랐다는 뭐 그런 관점이 부여가 되는데, 지극히 부족한 제 관점으로는 이렇게 오른 게 이해는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바이든은 경기 둔화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했고, 옐런은 경기 침체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역성장해도 경기 침체는 아니라고 하면 그냥 아닌 거죠. 이분들이 그렇게 말을 하시면. 이렇게 가격을 올리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찾아왔다고 봐요.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자,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올랐어요. 실업자는 더 많아졌다는 얘기가 되죠. 사람들이 돈을 안 번다 그러면은 소비도 줄어들게 되죠. 이것도 기업의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방면으로 보든 지금은 경제가 좋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가지만 보면 안 돼요. 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머릿속에 새겨 놓으시면 좋을 내용이, 저도 잘 몰라요. 모르는데 그냥 아는 것만 설명드리는 거고, 단순하게 CPI가 내려갔네 올라갔네 뭐가 어쨌네 저쨌네 이런 것보다는 지금 고용시장이 또 회복이 됐는지, 고용은 탄탄한지, 그리고 실업자는 얼마 정도 되는지도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소비를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등등등 모두 다 체크를 해서 거시적인 경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 차 타고 가다가 기름값 왜 이렇게 비싸? 아직 이거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안 끝나서 인플레이션이 안 잡혔네. 맞는 말이죠. 근데 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기억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 PCE 지표도 오늘 발표를 합니다. 어떤 이 투더문 코인 정보라는 채널에서 말을 해준 건데, 대충 내용을 보자면 이래요. 연준이 참고하는 물가지표는 엄밀히 말하면 CPI가 아니라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자, 왜 연준은 CPI 대신 PCE 물가지수를 참고하는 것일까? 그 답은 CPI와 PCE 지수 산출 방식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자, 대강 읽어드리자면 CPI는 미국 전역이 아니라 도시 거주자의 지출 항목에서 지수를 산출한다고 해요. 근데 PCE는 정부가 가계를 대신해 구매한 상품, 서비스도 지수에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 지출을 반영해서 나타낸 지표라고 보는 거죠. 자, 여기 요약이 되어 있죠. CPI는 민간 지출 반영을 한 거고요. PCE는 민관 플러스 정부 지출을 반영한 지표이기 때문에 이 PCE가 물가와 관련된 요소들을 더 광범위하게 반영을 한다 라고 보시는 입장인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9시 30분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올려드린 요 내용도 굉장히 좋아요. 이 코인루팡님이 또 올려주신 내용인데, 단기 반등 좋다 이거야. 근데 지금 상황에선 탈출성 반등 수준이고, 이걸 명확히 하려면 다음 주까지 이 분위기가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가능할까? 해치웠나 이거죠. 인플레이션 과연 해치웠나? 자, 압력 그대로, 공급망 문제 그대로죠. 해시리본 뭔지 아시나요? 최소한의 해시리본조차 아직 시그널이 안 나옴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해시리본 한번 틀어드릴게요. 자, 이 해시리본 지표가 굉장히 이 매수 타이밍을 잘 나타내주는 지표입니다. 딱 볼게요. 해시리본 지표. 이 바이 뜰 때 보세요. 바이 뜨면 올라가죠. 얘도 딱 보세요. 바이 뜨면은 올라가요. 또 보이시죠? 바이 뜨면은 올라갑니다. 여기 보이시죠? 바이 뜨면 올라가요. 여기도 보이죠? 바이 뜨면 올라가고. 이게 채굴자들의 뭐 수익성을 나타낸 지표였나? 저도 자세히는 잘 모르는데, 요 해시리본 지표가 바이 시그널을 딱 띄워주는 순간, 그때는 정말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그래서 이 코인
루팡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면 최소한의 해시 리본조차 시그널이 안 나왔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단기적 파동에 설레발치지 말라는 거. 휘발성 자산은 지금 절대 투자하기 좋은 시기가 아님을 명심해야 된다. 왜? 위에서 말한 것처럼 해결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진짜 맞는 말이죠. 진짜 맞는 말이에요. 제가 그리고 풀어드린 내용들 한 번씩 확인을 하시고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거시적 경제를 보시는 전문가분들, 애널리스트분들과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GDP 성장률이 2분기 연속 감소를 했고, 그리고 우리는 그걸 경기 후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리세션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근데 인정을 안 하는 거지. CPI는 41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어요. 물가 지수가 엄청 올랐어. 근데 수입은 비슷해. 여러분들 월급 비슷하시죠? 월급 비슷하지 않나요? 기분 나쁘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자, 수입이 똑같아요. 그럼 우리의 삶의 질은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근데 파월 의장은 경기가 회복세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미국 연준의 그 높으신 분들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고, 그렇다면 그런 거죠. 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리세션에 대한 내용, 그리고 지금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쭉쭉 풀어드렸어요. 자, 영상 보시는 분들 영상 좋아요 한 번씩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바이든 재선을 위해 일사불란하네요. 경제 강료들. 그렇죠. 사실 그렇다고 보는 게 맞죠. 지금은 제가 옛날에 잡아드렸던 요 저항 부근에서 큰 하락이 나왔었어요. 제가 여기서 가격 막힌다고 말씀드렸죠. 얼마나 빠졌냐? 14% 빠졌습니다. 엄청나죠? 만약에 이 14%의 레버리지 30배를 곱하면 어떻게 된다? 420%다. 이게 운이 좀 좋았죠. 건방 떠는 건 아니고요. 운이 좀 좋았습니다. 무튼 간에 지금 일봉으로 보도록 하면은 다시금 요 고점 부근에 저항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시간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윗꼬리가 이렇게 4번 달려줬어요. 여기서. 그래서 충분히 이 라운딩 탑 형태로 빠질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라운딩 탑은 어떤 걸 얘기를 하느냐, 라운딩 탑 패턴이라고 치겠습니다. 라운딩 탑은 이렇게 동그랗게 캔들이 모양을 그려주면서 하락의 힘이 점점점 강해지다가 캔들이 쭉쭉 밀리는 걸 얘기합니다. 자, 지금은 이 라운딩 탑의 가능성을 저는 열어두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상승을 하면은 어디까지 봐야 되냐, 이 부분도 궁금하실 텐데, 더 올라간다면 자, 여기까지 보셔야 됩니다. 28K 여 매물대까지는 보셔야 한다. 쭉쭉쭉쭉 올라주고 28K 부근의 매물 저항을 맞고 12K 가즈아입니다. 일단 제 관점은 그래요. 저는 12K는 갈 거라고 생각해요. 계속.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틀린 걸 수도 있지만 그 12K를 갈 거라는 뭔가 맹신적인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 오늘의 비트코인 인간지표 대깨롱이 57%로 더 많기 때문에 오늘은 숏일 확률이 높겠습니다. 여러분들. 무튼 간에 지금의 비트코인 시황은 간단하죠. 이제는 이 하락 채널을 지워도 되겠습니다. 제가 그려놓았던 하락 채널은 벗어났기 때문에 지우고요.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을 해야겠죠. 이렇게 우상향하는 채널이 나오고 있긴 해요. 다만 만약에 이 쌍봉 자리에서 빠져줬을 때 어떻게 된다? 반대로 로쿠 걸어 봅시다. 차트를 반대로 보자면 불플렉으로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충분히. 이 고점의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계속 보여드리잖아요. 사실 설명드릴 때마다 계속 패턴 띄워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뇌리에 이거를 박아두셨으면 좋겠어서 계속 보여드리는 거예요. 불플래그는 하락하던 추세가 다시 수렴을 하지만 이 수렴은 재하락을 위한 수렴, 이런 거를 이런 건 베어 플래그라고 부르죠. 불플래그는 이렇게 올라가는 걸 불플래그라고 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건 베어 플래그라고 하는데, 제가 차트를 거꾸로 자주 본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거꾸로 보면은 불플래그 모양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조건은 이 고점에서 밀렸을 때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고점을 돌파를 강하게 해준다면 다음의 저항 부근은 28K 정도가 되겠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비트코인은 사실상 정직한 우상향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항상 파동은, 그려볼게요. 파동은 이 고점을 높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고점을 항상 높이는 방식으로 올라가야 된다. 고점 돌파가 이루어져야
추세의 연속성이 나와준다는 부분인 거죠. 요렇게 채널도 생길 거고요. 형성했던 고점을 계속 한 차례 넘어줘야만 이 상승하는 추세가 유지가 된다는 얘긴데, 자, 지금의 비트는 요 고점 부분에서 한 차례 가격이 막힌 상황이기 때문에 비트가 만약에 올라간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아이라면 요런 식으로 한번 쏴줬다가 이 눌림 때 이 저항받았던 부분을 지지로 다시 리테스트 해주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심리 전환점은 자, 바로 요 보라색 박스 구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라색 박스 구간은 레인지는 범위죠. 레인지는 24,200에서 23,80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리고 텔레그램에서 너무 다 말해드려가지고 드릴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이 라이브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실 텐데 텔레그램에서 너무 다 제가 퍼드렸어요, 내용을. 아무튼 간에 영상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영상 좋아요 한 번씩 좀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제가 자리가 보이게 된다면 텔레그램 방에서 픽을 또 드릴 예정이고요. 아마 그 픽은 숏이 될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아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방에 입장을 하셔서 픽을 또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에 또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 제 UID로 가입을 해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교육 자료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